요즘 증시 정말 어지럽죠? 하루는 폭락하고 다음 날은 폭등하고 뉴스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수익을 쌓아온 투자 고수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분들의 방식대로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지금 사야 할 주식이 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 증시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요즘 코스피 뉴스 보셨나요? 하루에 몇 %씩 오르내리는 걸 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싶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젊으실 때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 겪어오셨잖아요.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 끝났다 싶었는데 결국 대한민국은 매번 일어섰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힘이 뭔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주주들한테 너무 인색했거든요. 돈은 잘 버는데 배당은 쥐꼬리만큼 주고 주가는 저평가된 채로 방치해왔어요. 정부가 이걸 이제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주들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줘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확 바꾼 거죠. 둘째는 상법 개정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대주주 이익만 챙기던 관행을 바꿔서 일반 소액주주들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법을 고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주주 홀대 문화였거든요. 이게 바뀐다는 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진다는 신호입니다. 셋째는 반도체 실적 개선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돈을 잘 벌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살아나면 코스피 전체가 살아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장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삼성전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가격이 비싸면 사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 안 사시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한 78%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이 가격에 삼성전자를 사면 앞으로 1년에 약 78%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핏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 방식으로 보면 주식은 최소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78%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은행 예금보다야 낫지만 주식 투자에는 그만한 위험이 따르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올까요? 핵심은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100억짜리 가게를 운영하는데 1년에 30억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ROE가 30%인 거예요. 그런데 그 30억이 가게에 다시 쌓이면 이제 가게 자산이 130억이 되죠. 다음에 또 30억을 벌어도 이번엔 130억 중 30억이니까 ROE가 23%로 뚝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올해 삼성전자 ROE가 30%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15%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수록 자본이 쌓이고 쌓인 자본에 비해 이익률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든요. 거기다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도 추가 설비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훌륭한 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가격에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삼성전자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당장 파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새로 사려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실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주 활용법.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팔자니 아깝고 그냥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보통주를 팔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갈아타는 방법이에요. 우선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주식이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조금 더 받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의 경우 보통주 종목명이 삼성전자이고, 우선주는 삼성전자우라고 표시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보면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약 64,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평소에는 이 차이가 30%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벌어진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삼성전자인데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당은 우선주가 조금 더 많이 받는데 가격은 더 싸니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사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조금 줄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럼 보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를 갖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삼성전자를 절대 못 버리겠다는 분이라면 보통주를 팔고 같은 금액으로 우선주를 사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어차피 삼성전자 계열사에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방식이 딱 맞습니다. 신용융자, 레버리지,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증시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신용융자, 잔고 32조 돌파, 사상 최고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금액이 32조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르신들, 빚내서 주식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면 안 되지 하실 겁니다. 맞아요.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주가가 오르니까 빚을 내서라도 더 많이 사려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게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ETF라는 것도 있어요. 지수가 1% 오르면 2% 오르고 지수가 1% 내리면 2% 내리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얼핏 보면 수익이 2배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핵심은 사람의 심리에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주가가 뚝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팔아버리고 주가가 훅 오르면 탐욕이 생겨서 무리하게 더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패턴이에요. 레버리지 투자는 이 심리적 오류를 2배, 3배로 키웁니다. 조금 떨어져도 2배로 떨어지니 공포가 배가 되고 조금 올라도 2배로 오르니 탐욕이 더 커지거든요.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고 가장 나쁜 타이밍에 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빚을 얼마까지는 써도 될까요? 딱 하나의 기준을 드릴게요. 1년치 배당금이나 1년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라면 어느 정도 허용 범위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해요. 매일 또 폭락할 수도 있어요. 빚이 있으면 그 폭락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가장 싼 타이밍에 강제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르신들, 주식은 여윳돈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폭락장에서 패닉셀 안 하는 법. 경험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번 주 정말 어지러웠죠. 하루에 수백만 명이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닉셀, 즉 공포에 휩쓸려 주식을 팔아버리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IMF 때도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버텼고요. 코로나 때 코스피가 3,540% 폭락했을 때도 결국은 올라왔어요. 역사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팔지 말고 버텨라. 아니, 오히려 사라. 그럼 어떻게 해야 패닉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팔지 않고 버텨서 결국 이긴 경험.
혹은 폭락배에 과감하게 사서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 위기는 두렵지 않아요. 경험이 없으면 공포가 크고 경험이 많으면 공포가 작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그 경험을 쌓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 원칙입니다. 나는 10년, 20년 들고 간다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주가가 몇 %를 빠졌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젊을 때 논 한마지기 사셨다가 20년 뒤에 파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땅값이 내려간다고 팔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매가 투자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 위기가 내 옥수수 농장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멀쩡하게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살 기회가 생긴 겁니다. 현금 3천만 원 있다면 지금 이렇게 투자하세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현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조금 비싸다고 했고 레버리지는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럼 뭘 사야 할까요? 답은 배당주입니다. 그것도 배당 수익률 5% 이상인 우량 배당주요. 왜 배당주냐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 매달 월세가 나오잖아요. 배당주도 똑같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년 배당금이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든 상관없이요. 지금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3월 말이 많은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입니다. 3월 말까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달쯤 뒤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배당주를 사시면 한 달 안에 배당금 받는 경험을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배당주 중에서도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지금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와 정책 수혜주예요. 방산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회사들인데요. 최근 글로벌 안보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엄청난 주문을 받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슬프지만 방산 기업은 돈을 법니다. 이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방산주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시다면 방산 관련 ETF도 있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아놓은 바구니 같은 상품이에요. 하나만 사도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가 되니까 한 회사가 망해도 전체 손실이 크지 않아요. 어르신들께는 이런 분산 투자 상품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3천만 원 전부를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일단 일부만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는 경험부터 해보세요.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도 늘리고 종목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하는 진짜 이유. 어르신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 미국 주식 투자가 대세입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국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미 충분히 올랐고 우리나라는 아직 저평가된 구간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76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 삼성전자, 현대 같은 우리 대기업들이 상장할 때 자본금이 10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명동에 롯데호텔 서울이 세워졌는데 건축비가 무려 1,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자, 50년이 지난 지금을 보세요. 100억짜리 삼성전자와 현대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 수백조 원의 수출, 전 세계에 알려진 대한민국 브랜드. 반면 1,000억짜리 롯데호텔은 지금도 물론 훌륭한 건물이지만 경제 파급 효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 들어간 돈이 빌딩에 들어간 돈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돈이 단순히 건물 한 채에 묶이는 게 아니라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찌우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이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이제 그 나라를 더 크게 키우는데 주식 투자가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본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작은 성공이 큰 용기를 만듭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던 부분도 있으셨죠?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지식이 아니에요. 작은 성공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배당주 하나를 소액으로 사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걸 경험해 보세요. 그 작은 경험이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엔 주가가 조금 빠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처음엔 가슴이 쿵 내려앉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다시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이 2번, 3번 쌓이면 폭락장에서도 침착하게 지금이 살 때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주식 투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처럼 긴 인생 경험을 가진 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는 자세. 이게 바로 최고의 투자 철학이거든요. S&P 500이든 배당주든 일단 뭔가를 시작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것, 밭에 씨도 안 뿌리면서 풍년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까지 항상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본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